그래서 정정사, 호적정정 사건은 어떤 법원이 잘해주면 그 법원을 해가지고 기각되면 또 이사해가지고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말하고 우리가 이제 포럼 쇼핑이다. 이 법원에서 이 재판부, 이 법원장이 잘해주면 그 법원으로 이사 가가지고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걸 호적정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1993년에 이 법원에서는 해주고 저 법원에서 안 해주고 이렇게 막 너무 좀 혼란스러우니까 1993년, 지금부터 벌써 30년 전이죠. 이럴 때 호적 얘기를 바꿔가지고 적어도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된다. 성전환 수술을 하고 또 의사가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없을 때 이렇게 이제 성별 정정을 해주자고 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해준 게 이제 1993년에 생겼는데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10년 지나고 2003년에는 성별 전환을 하려고 성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여성이 남성이 될 때하고 남성이 여성이 될 때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남성이 여성이 된다는 걸 메일 투 F, 메일 투 피메일 해갖고 MTF라고 하고요. M2F, 메일 투 피메일. 또 반대로 여성이 남성이 되는 건 피메일 투 메일, 약간 FTM 이렇게 해요. 근데 2002년부터 이제 한번 법적인 문제가 됐던 것은 외부 성기 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을 성별 정정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남성이 여성으로 됐을 때는 좀 쉬워요. 왜 남성은 성기 절단을 절제하면 되잖아요. 이건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여성이 남성으로 됐을 때는 이제 FTM이라고 하잖아요. 외부 성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돈이 좀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제 성별 정상 수술합니다. 일본까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성이 남성이 여성을 하는 건 떼내면 되니까 좀 쉬운 문제 있잖아요. 이제 남성이 성기를 절제하는 것은 좀 쉬워가지고 2002년, 2003년부터 이제 남성이 여성을 할 때는 많이 좀 대안이 쉽게 됐었어요. 왜? 절정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2003년부터 이제 남성이 여성이 되는 건 MTF는 좀 쉽게 인정이 됐습니다. 성별 정정을 해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인권운동하고 결합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야, 여성이 남성으로 바꿀 때는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인권 문제하고 결합이 좀 되죠. 왜? 돈이 많은 사람은 성기를 만들면 되잖아요. 여성. 근데 반대로 여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성기를 못 만들면 성별 정지가 안 되느냐? 이런 이제 법원에서 고민이 많이 있어가지고 2013년부터 이제 법원에서 아주 대대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2020년에는 또 이제 대법원 얘기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별 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성별 전환 수술을 못해도 성별 정정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예규를 2020년에 이제 2월달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위를 하고 이 예규는 너무 이상하다. 성기 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을 성별 정정을 시켜주면 이제 특별히 이제 여성 권익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방금처럼 남성의 성기를 달고 여자 목욕탕 갈 수 있고 남성의 성기를 달고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이거 하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기 수술 전환 없는 성별 정정에 대부분 얘기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건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성별 정정은 특별히 여성의 권익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준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이것은 과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재단한 것과 연관이 두는 동성결혼 문제가 되고요. 또 우리나라 같으면 병역제도라는 관계가 있어요. 병역제도. 특별히 20세 미만인 경우는 군에 가는 문제가 성별 정정을 할 때 성기를 달고 있는 경우도 성별 정정을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군대 가기 싫을 때 20살쯤 돼가지고 나 남성 성기를 달고 여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특별히 이제 다른 법률과 다른 관계의 문제가 됐던 것은 형법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형법에서 이게 이제 1996년인데요.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도 좀 상식적으로 형법에서 문제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남성인데요 여성으로 성별 정정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그런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 정정 수술을 했는데 아직 주민등록을
호적을 안 바꿨어요. 이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를 1번, 1번, 3번, 이거 3번, 2번, 4번으로 안 바꾼 상태인데, 밤에 그 여자가 이렇게 밤거리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너무 여성스럽게 생겼죠.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이게 강간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96년대 이럴 때는 형법에가 강간의 대상은 부녀를 강간해야 돼, 부녀를. 그런데 이제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남자야, 남자. 근데 몸은 여자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형법적으로 할 때 이게 수사기관에서 야, 이게 법으로 부녀를 강간해야 되는데 부녀는 주민등록번호가 여자가 2번이 돼 있어야잖아요. 지금 같으면 4번. 그런데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니 아직 1번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별 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간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1996년에.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야, 이거 법원 형법에는 부녀를 강간해야 되는데 남자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강간죄로 처벌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96년에. 그래가지고 전원합의체로 있다가 이렇게 이제 2006년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은 이 혼인 중에 2006년에 혼인 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성별 정전을 하려고 전환 수술까지 했죠. 거기도.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이제 문제 삼는 그 법원의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내일 이제 있었다가 하는 게요. 그것의 전제가 되는 2006년 2006수 27이라는 사건에 그때 사건에 전제가 있었어요. 96년에. 그때 성별 정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2006년에 이제 성별 전환 수술한 걸 성별 정정 수술을 하면 성별을 허용해 주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별이란 것을 염석체만 가지고 했었는데 2006년에 처음으로 사회적 성이라는 개념을 대법원에서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2006년에 이제 성별 정정을 허용을 해줘요. 다만 그때는 이제 성별 전환 수술을 해주면서 한다고 하면서 96년에 했던 얘기를 딱 개정을 해가지고 2006년에 딱 있던 요건을 갖추죠. 성 전환 수술을 해야 되고 혼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군대도 가리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20대 이상이고 하는 것을 2006년에 이제 해줍니다. 그런데 2011년의 사건은 또 이제 전원합의체 사건이 또 생겨요. 그때는 지금과처럼 이제 혼인도 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그런 사건인데 성별 전환 수술을 혼인 성 전환 수술 해가지고 올라온 사건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 삼으려고 하는 2011년 사건을 2009수 40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 판결을 유지해달라는 소송을 유지해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2009년 사건을 2011년 전원합의체가 적어도 성전환 수술을 해도 2006년에 성별 정정을 한다고 전원합의체가 결정해 줬지만 적어도 혼인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2011년에 이제 확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됐다가 그런데도요 2013년에 그게 막 흔들려요. 특별히 2013년부터는 이제 법원에서는 지침을 성전환 수술도 하고 혼인 중에는 안 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정했는데 하루씩은 그런 걸 되게 무시를 해요. 그게 이제 2013년에 서울 서울시법에서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제 하루씩에서 바꿔버려요. 2013년에 그때 이제 첫 번째 5개 바꾸고 그 다음에 하고 해가지고 한 30건 정도를 여성에서 남성을 바꿀 때 FTM 여성에서 남성을 바꿀 때 남성의 성기를 형성하지 않아도 정정을 해줘요. 그 2013년에 서울 서울지법에서 한 30건 정도 바꿉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는 야, 왜 여성은 남성을 바꿀 때는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왜 남자는 꼭 남자는 꼭 성기를 떼내야 여성이 되냐 해가지고 2017년에 영동지원에서 처음으로 남성 성기를 달고 성별 정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성기를 달고 합법적으로 여성 목욕탕을 갈 수 있는 게 2017년에 충주 영동지원에서 처음 생기는 거거든요. 정지지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방금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2020년에 대법원 예규까지 바꾸는 이런 것이 이제 예역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런 성기 전환 수술을 하지 않는 성별 정전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제 성별 전환은 했지만 결혼한 상태에서 바꾸는 것. 이것은
동성 결혼 문제는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개헌법에서 문제되고 또 주민등록번도 문제되는데 특별히 우리 헌법 문제다. 헌법 문제. 이게 이제 동성 결혼 문제라는 것은 아까 취지발에도 나왔지만 우리 헌법에는 개인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관들이 놀라운 것은 야, 이 법은 이 혼인에 관한 제도는 1948년에 헌법에서 들어갈 때는 남녀 평등이었어요. 그래서 남녀를 고려했는데 양성평등이라고 이제 80년대에 바꾸게 되죠. 그렇게 됐는데 이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 이 1948년에는 동성결혼을 전혀 우리 헌법 만들 때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동성애의 문제는요, 우리 성경에도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성결혼 문제는 조선시대 때 나와요. 그리고 동성결혼 문제는 계속 동성 문제를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헌법학자들이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헌법 재정권력제를 또 무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헌법 36조 1항에 분명하게 양성결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양성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이기 때문에 우리 대법관들은 헌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헌법 103조의 대법원 또는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데 우리 헌법이 분명하게 헌법 36조 1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관들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혼인 중에 성별 정정을 하게 된다면 헌법 36조 위반이다. 특별히 헌법을 위반하면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은 탄핵 재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대법관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고 파면 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라. 저는 그런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인데 법률에 특별히 성별 정전을 하는 것이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헌법을 따라야죠. 헌법을 절대 준수하는 대법관 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영준 변호사님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셨죠? 네네네. 지금 들어가셨어요. 중간. 같이 들어가셔야 된다. 지금 들어가실 거거든요. 예,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쪽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럼. 네. 잠시 구호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가정파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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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혼 합법화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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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 자리 좀 정돈하고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 앞으로 와주시고요. 여기. 예. 사진은 어떻게 마지막에 오늘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갔다 나오시면. 그 다음 발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은평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이신 전지현 대표님이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에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이자 엄마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서 이렇게 이곳 대법원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압박해오는 가운데 또 미성년 자녀를 둔 아빠가 여자로 성별 정정 신청을 시도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TV에서 방영했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의 모든 행동과 양식은 부모로부터 배우고 양육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정신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되어졌습니다.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가정에서 충실하게 행했을 때에야 비로소 아이들에게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발현시키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또 다른 가정을 형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혼인 제도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자녀 보호의 의무 또한 지니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런데도 미성년 자녀를 둔 남성인 아빠가 여자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까? 그 자녀가 겪게 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누가 치료하며 보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고 가짜 평등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동성애를 좋은 것으로 포장, 또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모두 혐오감을 조성하는 나쁜 사람들인 양 오도하며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그들은 특권층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생각만으로 성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성과 여성 외에는 다른 성별이 없음을 인식하고 의학적으로 XX 염색체는 여성으로, XY 염색체는 남성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성별 염색체를 비롯하여 6,000개가 넘는 유전자, 호르몬, 근육, 뇌, 뼈, 채모, 면역계, 임신, 출산, 목소리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자녀를 생선하고 가족을 이룰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 발달로 인해 외적인 성별을 수술로 바꾸었다고 해서 남성이 여성으로 또 여성이 남성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성별 정정 사건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지 않고 전원 합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말로 할 수 없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성별 정정 신청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뜻을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법부는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헌법에 위배되는 입법권을 행사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가장 취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법안을 지키고 또 지켜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발언은요, 배현진 학부모님 어디 계시나요? 네, 발언 이어주십시오. 저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두 아들이 있는 학부모입니다. 오늘 대법원 앞에 나오면서 지난 2013년 서대문구청에서 김조, 광수, 김승환 게이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불허하며 구청이 소송에 휘말린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연희동의 초등학교 근처 사회주택을 동성 커플에게 임대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의 심각한 공격 속에서도 연희동 주민들이 반대 청원하며 힘겹게 막아냈던 일을 기억합니다. 또 지금 9월 한 달 동안 서대문구청에서는 성평등 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으로 성평등의 제목이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지만 이 행사가 왜 필요한지 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아버지가 여성이 되겠다며 성별 정정 신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남성 아버지가 여성 엄마가 되겠다고 성별 정정 신청을 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대법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자가 성기를 떼어내고 가슴이 나오도록 자신의 외형을 바꾸면 그 남성의 유전 정보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유전 정보는 남성인데 외형을 바꾸면 성별이 바뀐다고 하자는 그 거짓말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만행을 대법원이 저지르겠다는 것입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법관들께서 우리 법도 연구하시고 젠더도 연구하는 그 지성으로 어째서 이 세상에 남성과 여성 두 가지의 성만 존재한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평소에 법에는 관심도 없던 국민들도 다 아는 진실을
대법원은 무엇 때문에 왜곡하려고 하십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고유의 역할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가정의 모습이며 사회 근간을 구성하는 시작입니다. 이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 왔기에 건강한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배려와 의무를 무시하고 자신의 바르지 않은 만족을 위한 이기적 태도에 대해 대법원은 동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은 이 나라의 한 가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금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 허가를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가 동성결혼을 허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대문 구청이 김조광수와 김승환 게이 커플의 혼인신고 불허했을 때에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구청들마다 이런 문제로 지역을 위한 구정활동이 아닌 소송에 많은 인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입니다. 반사회적, 반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도덕률을 대법원이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대사회적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부디 이제라도 대법관들의 양심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사회 기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학부모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5번째 발언 자료는요. 네. 자, 중간에 빨리 가셔야 되는 기자님들도 계시니까 사진을 일단은 먼저 찍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중간에 갖고 포토타임을 갖고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끝에까지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뒤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네, 사진 촬영만 하고 다시 편한 자리에서 피켓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나올 것 같은데 사진. 안 나와. 그렇죠. 왜냐 앞에는 좀 이렇게 앉아야 돼. 앞에는 좀 앉으시고. 이렇게 앉아야 되나요? 앞에는 조금 무릎만, 지영윤 우리 변호사님 조금 일어나셔도 됩니다. 너무 숨을 쉬지 마시고, 뒤에 우리 키 큰 우리 아빠 학부모님들은 뒤에서 까치발로 좀 이렇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옆에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뒤로 좀 다 오실 수 있으면, 요 앞쪽으로 앉으면 피켓이 갈려질 건데. 예, 저쪽으로도 조금 가셔도 되거든요. 네네. 우측 보시면 우측에도 옆에 쓰시면 오히려 사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앞에 좀 봐주세요. 김경규 대표님 괜찮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저희가 구호 외치면서 사진 찍겠습니다. 대법원은 가정 파괴 중단하라! 동성혼 합법화 시도 중단하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고 우리 미성년 자녀를 둔 그 가정이 아이에게 얼마나 혼란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 정상적인 가정을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다 되었나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자리로 편하신 자리로 가셔도 되고요. 네,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10초만, 뒤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계셔도 상관없어요. 네, 뒤에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큰 피켓만 앞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